70대 노부부 김 씨 부부는 긴 세월 동안 성실히 일한 덕분에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알뜰하게 생활하며 부부는 큰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매일 새싹이 자라났고 손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오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도 두터운 정을 쌓아 가끔은 함께 점심을 나누거나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 씨 부부에게는 커다란 행복이었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막내딸이 환하게 웃으며 김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딸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가져야지. 요즘 다들 들고 다니던데 없으면 괜히 초라해 보이잖아. 처음엔 김 씨 부부도 우리 나이에 무슨 명품이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요즘 시대엔 이미지도 중요한데 부모님이 그런 걸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더 당당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 추천도 해줄게요. 라는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의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던 김 씨 부부는 처음으로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비싸다고 느끼긴 했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자 김 씨 부부는 점점 더 소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옷도 가방에 어울리는 걸 입어야 하지 않겠어? 라며 서로를 설득했고 곧 다른 명품 아이템들도 하나둘 집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도 이제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부부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드 결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지출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 부부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친척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내면 안 될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도 체면이 있지. 다들 얼마나 낼지 생각해봐. 우리가 너무 적게 내면 흉볼 거야. 결국 김 씨는 평소보다 훨씬 큰 돈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친척들의 칭찬을 들으며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이후 경조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돌잔치, 환갑잔치, 장례식까지 초대장은 끊임없이 날아왔고 부부는 매번 이번 한 번만 크게 쓰자 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듯해지는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 투자만 하면 우리 집 다 부자 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건 실패할 수가 없대요. 아들의 열정적인 설명에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렇게 확신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남겨둔 자금 일부를 꺼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죠.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아들의 더듬거리는 말에 김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니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넣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하지만 부부는 이미 남은 돈도 빠듯했습니다. 잇따른 경조사비와 투자 실패로 인해 점점 고갈되는 자산을 보며 김 씨 부부는 속으로는 후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과 자식의 미래를 생각했던 모든 결정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집은 어느새 택배 상자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 앞에 택배가 쌓여 있었고 저녁이면 부부는 쇼핑 앱을 들여다보며 이건 진짜 필요해 보여 라며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였지만 정작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전기밥솥은 2대가 겹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마사지기는 구석에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이 창고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쓰긴 할 거야.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번엔 진짜 심각해요. 사업 자금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요구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꼭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거냐?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오빠만 도와줘요? 나도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오빠만 그렇게 챙기면 저는 어쩌라는 거예요? 딸의 억울한 외침에 아들은 맞받아쳤습니다. 결혼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부모님이 날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당연해? 그럼 나는 결혼 준비는 안 중요하다는 거야? 점점 고조되는 두 자식의 싸움에 김 씨 부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부모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냐? 우리도 이제 남은 돈 얼마 없다고. 하지만 부부의 말에도 자식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출을 요구하며 딸은 공평하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갈등 속에 지쳐갔고 집 안에 쌓인 물건들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부부는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김 씨 부부는 끝없는 갈등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식들을 돕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들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 결국 부부는 평생을 살았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소개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이 팔리던 날 부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손을 꼭 잡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아내는 울먹였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은 아들의 빚을 갚고 딸의 결혼 준비를 돕는 데 쓰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은 빚을 갚았음에도 또다시 실패를 반복했고 딸은 결혼 후 멀리 이사가며 부모님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부부와 텅 빈 은행 잔고뿐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후 김 씨 부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애들 도우려고 했던 건데.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허영심이었지. 우리도 타인 시선만 신경 쓰고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질 못했어. 그제야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비와 체면 치레 그리고 자식들에게 끝없이 주기만 했던 선택들이 결국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라도 조용히 살아보자.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렵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함께라는 것만은 변치 않았기에 그들은 다시 웃음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생엔 좀 더 똑똑하게 살자. 남편이 농담처럼 말하자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모든 걸 정리한 후 작은 시골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급자족하는 소박한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작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떠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자식들만 탓할 일이 아니야. 허영심도 문제였고 체면을 중시했던 우리 자신도 문제였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기보단 너무 의지하게 만들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자식들도 결국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거고.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간단한 식사,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돌보는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삶은 부족해 보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후회는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평화와 만족을 찾아가며 과거의 아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노후는 화려할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 지켜가는 평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그들은 남은 날들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김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고 마음 한편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드렸길 희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